네, 초대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신명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의 명배우 명계남 배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계남입니다. 선글라스 멋지시다. 선글라스. 저는 우리 명계남 선배님을 네. 예전에 모셨던 그 직장 상사 누구였다고요? 이재명 상사님이요? 저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이전에 모셨던 상사 누구십니까? 명계남 사장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전에 라디오 관계. 21이라고 네. 그 책임자였고 그 우리 사장님이 명계남 사장님이셨어요. 아이고. 어떠한 사장님이셨습니까? 우리 제가 어제 제가 쓴 책을 선물해 드리면서 그 겉에다 썼습니다. 인생 통째로 존경하는 명계남 와. 사장님. 네. 정말이에요. 그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분의 일생을 제가 쭉 돌아보기도 했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떠셨어요? 우리 전직 상사님께서는. 역시 목사다. 역시 목사. 아니 물론 좋고 귀한 추억입니다. 그건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좋은 상사라기보다는 뭐 직원도 얼마 없었으니까 그때 그 작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었지만은 그때 김용민 국장이 없었으면 그게 유지되지 않을 정도였고 제가 그런 것을 실무는 잘 모르고 덜컥 그것을 유지시키고 운영해야 할 책임을 맡았었는데 네. 그때 김용민 국장이 아니었으면 유지할 수 없었죠. 별 말씀이고 우리 저 사장님 그때 네. 영화사도 같이 있었어요. 그 홍대 앞에 네. 건물에 그래서 네네. 1층은 이스트 필름, 네네네. 2층에 라디오 21이었는데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무슨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세를 얻은 집이었고 새도 많이 제가 밀렸고 영화사를 어차피 운영해야 되니까 예. 그 한쪽에 이제 그 라디오 21을 떠맡아서 했던 거죠. 제가 거기서 엄정화 그리고 네. 그 현영 씨, 예. 그 오로라 공주 예, 그때 맞아요. 그때가 오로라 공주 제작할 때였습니다. 네. 이창동 감독님 자주 오셨고 문성근 네. 배우님도 네. 오시고 네. 그래서 내 생에 이렇게 문성근이 별로 안 왔던 것 같은데. 왔었어요. 와가지고 왔었어요? 사장님 계셨고 명계남 사장님 계셨고 문성근 배우님 그리고 이창동 감독님 계셨는데 네. 제가 그 1화를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이창동 감독님이 54년생, 문성근 배우님 53년생, 우리 명계남 사장님은 52년생인데 네. 갑자기 이창동 감독님이 명계남 사장님한테 개남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사장님이 굉장히 놀라셨지. 네. 그래서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개남아라고 하느냐. 야 나는 이제 이창동 감독이 나는 성근이하고 말을 트고 성근이는 또 꼬였네. 너하고 말을 트잖아. 우리는 다 같이 말을 터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문성근이 때문에 아주 족보가 다. 꼬였네요, 진짜. 문성근 씨는 네. 물론 그 학교 시절에 네. 그 앞에 대학에 있어서 연극반이고 그때 알았는데 네, 이제 제가 재수를 해서 네. 학번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거 뭐 따지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걔가 예. 다 질서를 흩뜨렸어요. 아,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이창동이는 처음엔 형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이창동이가 저 선생님 할 때. 그 박광수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 예. 55년생입니다. 네. 다 틉니다, 다. 그 야. 문성근이 때문에. 지들끼리 친구면 친구지. 그치, 왜 나까지 거기에 끼어드는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탤런트 이재인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야, 개나마 이 새끼들이 너 보고 왜 형이라고 안 그래? 이놈의 새끼들만 나가다. 거긴 아주 깍듯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맞아, 완전한 평등을 위해서 그럼 제가 문성근 배우와 말을 트면 되겠네요. 오늘 저 신명이란 영화 때문에 모셨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직 섬뜩섬뜩해요. 다 못 보셨잖아요. 예고편만 봤죠. 예고편 보고 또 여기저기 벌써 예고편에 대한 리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에. 예. 그래서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김충석 네. 역할로 김충식이 아니라 김충석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명계남 배우님의 명연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여쭤볼까요? 뭐부터 여쭤봐야 되나? 예. 일단 기획자의 입장에서 일단 신명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기까지 이거는 좀 기획은 이제 안 하셨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수많은 많은 기획을 엄청난 하셨으니까. 영화를 만들어 네네네. 내셨는데 그 기획자로 또 이제 그동안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 작품... 기획자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이번 영화 기획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영민 선생이 뭐 신명으로 돌아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까지 영화를 많이 출연도 하고 뭐 예. 몇 편의 제작의 경험도 있지만은 예. 이 신명이라는 영화는 이제 이 영화 쪽에서 보면은 이제 독립 영화에 속하는 네. 거죠. 또는 뭐 저예산 영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 그럴 수 있는 영화죠. 그래서 그 열공영화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다 만들었는데 네. 그 시나리오가 보내지고 출연 요청이 왔을 때 네. 야 이거를 만드는구나 누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드는구나 그리고 시나리오를 누가 썼냐고 했을 때 예. 그 이 권력의 화신이 되어서 주술을 이용해서 그 힘을 빌려서 이 분탕질을 하는 어떤 그것을 모델로 해서 네. 뭐 얘기 하나마나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그거를 추적해 온 양반이 이 제작자인 정창수 PD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네. 그 양반이 썼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주술에 관한 얘기를 한 3년 전부터 들으면서 예. 아유 말도 안 돼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게 그렇죠. 진짜 그래?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거는 메이저 언론에서 굳이 밝히기도 남사스럽고 그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를 이 정창수 PD는 집요하게 그 문제를 실제로 추적을 하고 네. 보도도 하고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제작해 봤지만은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영화라는 것이 현실 세상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보는 환타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미키 17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눈의 영화든지 그건 현실에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영화관에 가서 없는 그런 환타지 디즈니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죠. 현실에서 세상의 벗어나는. 현실을. 네. 그게 영화의 순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환타지 기능이에요. 상업 영화들이 많이 담당하고 네. 코미디 영화들이 많이 담당하죠. 근데 또 영화의 한편으로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 기록의 내가 어떤 기능. 땅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의 문제나 사정을 얼핏 잊고 싶고 놓치고 있던 거를 영화가 그대로 적시해서 보여주면서 사실은 볼 때 좀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정리하고 기록해야 되는 가치 이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히트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예. 것들은 그 무슨 환타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저랬었지 하고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내 문제를 당장 나한테 다가온 게 아니니까 하고서 접어놨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아. 더구나 역사적인 것들은 정리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관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영화관의 순기능 중에서 환타지 기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처럼 그 OTT나 이를테면 미디어판이 변한 상황에서는 이런 신명 같은 영화가 호응을 얻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네. 않은데 그거를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래서 뭐 저는 무슨 뭐 저기 어디서든지 출연 요청이면 무조건 출연하는 쪽이지만은 역할이 또 중요하긴 한데 분량은 많지 않아요. 예, 뭐 거기 김규리 씨도 나오고 안내상 씨도 나오고 그런데 역할들은 그 분량 시간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추적해 나가는 안내상 씨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김규리 씨 역할이죠. 저는 실제적으로는 김충석 그거 아마 실제 인물은 김충식 뭐 거기서 모티브 따왔다고 그러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그 영화에서. 근데 양은 작아요. 그래서 좀 불만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김충식석이 다 했거든요. 그럼요. 네. 예. 이제 그 역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이게 더 첨언을 해서 여기 김영민 TV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개봉 시점도 그렇고 네.
아주 그 치열하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제작자로부터 시작해서 적은 출연료도 출연한 배우들 그다음에 예. 스태프들이 예.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내느라고. 그렇죠. 대선 전에는 개봉하려고. 네. 예. 그러나 퀄리티가 녹록치 않고 독립영화답지 않게. 네. 저도 이제 전편을 다 보진 못했습니다. 아직 다 예. 보진 못했는데 제가 나온 장면은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네. 잘 아시겠지만 예. 저는 명배우니까.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야? 그랬구나. 맞아, 내가 들었던 얘기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것에 대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귀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개봉일도 말씀하셨지만 치열했다 그 과정이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 외압이라든지 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체감하신 게 있나요? 그 저는 무슨 뭐 저한테는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만은 그건 뭐 제작 상황에서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지고요. 없는 게 이상하죠. 예. 봐지고 그 뭐 제가 증거를 대진 못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데 이게 관객한테 다가가는 것은 영화 산업의 유통 과정을 거쳐야 그렇지.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유통은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완전히. 네. 이창동 감독의 옛날 표현을 하면은 영화는 자본주의의 사생아라는 표현을 했다가 나 말리 아주 네. 구설수에 오르는 중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구조의 이 유통 질서에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관객한테 다가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본 시장은 무엇이냐?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이나 기득권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아주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조죠. 구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실체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접근하기가 그리고 또 영화는 개봉할 때 이 같이 걸리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는도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개봉 시점 같은 것도 제작자가 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극장에서 우리 여기 걸어라 해야 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즘은 극장주들이 대개 투자자를 겸하고 있고 그리고 배급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네들이 제작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헐리우드 영화를 수입해 오는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업자기도 하면서. 멀티플렉스에 관이 12개 있고 10개 있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영화로 채우냐는 순전히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 첫 주에 이번 주에 저희 영화가 개봉을 하지만은 첫 주에 손님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보고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극장에서 이거 손님이 안 드는 것 같다, 안 들 것 같다, 그러면 내리는 겁니다. 네. 내리고 다른 영화로 얼마든지 하고 네. 또 의미 있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지만은 극장에서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아주 나쁜 시간대에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네.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뭐 아침 시간대에 하고 저녁 시간대에 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그 제작자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를 기다렸던 많은 이 인터넷상의 우리 동지들께서 십시일반으로다가 투자자금도 모아주셨지만은 영화 보게 하자, 영화 보게 하자, 영화 보기 운동하자라고서 예매 운동을 벌려줘서 네. 지금 현재 추세로는 이제 그래도 이게 의미 있게 개봉이 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영화가 시간도 길고 네. 영화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네. 일반 극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은 영화에서는 하루에 6번 상영을 하느냐 5번 상영하느냐 이거는 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바깥에서는 딴 영화들은 6번, 7번 할 수 있는데 1시간 반짜리 영화는 예. 이거 2시간 반이 넘어가니까 5번밖에 못 한다 그러면은 예.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그리고 일찍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사람들이 뭐 빤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관객들이 스스로 2번 보기 운동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제작자인 내가 한 게 아니라 예. 아니 이런 영화를 왜 안 돼? 그래서 그들이 결성했던 게 그때 박사모라는 거였거든요. 박카스탄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모의 원조구나 그게. 그 친구들을 계속 데리고 와서 극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그 정찬수 PD의 열정과 이 영화의 가치를 짐작하시는 분들이 자
우리가 사주자. 우리가 표를 예매하자. 그래서 무서워요. 메가박스에서 저거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자. 시집이나 그런데 압력도 가하자. 근데 사실 그게 자본시장에서 유효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속되느냐는 이를테면은 뭐 글쎄요.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듯하고 시점상으로 보면은 지난 6개월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좀 여러분들을 신나게 풀어드릴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되면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여사님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계제가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서 네. 그런데도 다시 생각해볼 의미가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충석 네. 역할을 맡으셨는데 김충식이 이제 모티브가 된 거고 네네. 그 저는 우리 배우님들한테 너무 궁금한 게 어떤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그런 배역의 경우는 그 배역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김충석은 근데 실존 인물을 연기할 때는 물론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자료들 같은 것들을 보죠. 네. 자료들 같은데 예. 그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영화는 허구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이제 변조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산 사람인가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해야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자료들을 기존에 많이 조사가 되어 있고 취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열린공감 TV만 그렇게 조사가 되고 취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참 대단했어요. 저는 그 양반까지는 그렇게 잘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네. 여사님만 알고 있었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 뭐 얼굴은 제가 더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연세는 저보다 실제로는 좀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예. 전 나이 많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단지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재산가이시고 저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실제적인 괴리가 있지만은 그 역할은 연기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되면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내가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햄릿 연기를 어떻게 합니까 배우들이 200년 전에 덴마크 왕자 햄릿을 어떻게 네. 알아요? 그냥 지금 사는 명계남이가 내가 생각할 때 200년 전에 덴마크 왕자 햄릿은 이랬을 거야라고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을 하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죠. 네. 근데 문성근이가 햄릿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문성근이의 상상력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무슨 기술이나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상상력의 크기로 하는데 나름대로 그 작은 분량이지만은 그 뒤에서 그런 역할을 한 이 양반 그 역할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또 뒤에서 또 제가 그런 거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네. 뭐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은 나중에 대표님 그러더라고요. 정찬수 대표가 김충식만 가지고 드라마를 해도 한 50부작은 된다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이 이야기하면서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열린공감 TV 정천수 대표는 그동안 경영권을 탈취당하고 정말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그 이야기를 알고는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걸 뭐 여기 자세하게 그런 언급하는 것조차 나는 이제 좀 입에 담기 힘든 상황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제가 그 정찬수 PD가 그 문제가 불거졌을 상황에 네. 그것과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미국서 네. 그분을 만났던 재미 교포들한테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예. 이런 정천수 대표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사태가 생겼다. 네. 저는 고전에 그 열린공감 TV에도 출연했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예, 예. 그래서 같이 뭐를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그런 일이 보였대. 그게 뭐야? 나는 진짜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되니까 지인이 여부도 가리지 않고 소문만 무성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우리 쪽에서 지난 5년 이쪽에서 소위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늦뜬 다음부터 우리끼리 싸우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또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고서 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
들여다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복잡해 또.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리고 그 뭐 사실 친밀도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예. 어느 쪽하고도. 예. 근데 그 당사자 두 쪽에 대해서 한쪽에 대한 제 선입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한번 출연을 해보니까 네. 좀 그러네. 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사건의 진위 여부는 몰랐죠. 예. 몰랐었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이 돼서 다시 정찬수 PD가 열린공감 TV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나 그런 거를 알고 있지만은 네. 잘 극복해 나가시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사실 따져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복잡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명예가 회복되는 데는 아마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네. 뭐 뭐 일부는 뭐 그 명계남 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네. 그 출연자들이 그 정천수 씨가 나쁜 사람인데 그걸 잘 모르고 나온 것이다, 속아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 있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 나오든 저도 나오면은 한 35%는 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 사람들도 저 다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네. 그동안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얼굴을 내지 않은 것도 그렇게 우리끼리 서로 이상한 이유 때문에 갈라치기 하고 친밀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경우 무척 많이 봤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도 저 김 대표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 지난번 대선 때도 왜 우리 유튜브들이 이렇게 많으냐? 우리 하나 합치면 안 되냐? 예. 대통합. 서로 경쟁하고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인데 예. 그래서 사실 정찬수 대표가 열린공감 TV를 다시 이제 경영권을 회복하고 나와서 한번 이렇게 연락을 딴 사람을 통해서 예. 한번 나와 주실 수 없느냐 예. 좀 힘을 받기. 근데 제가 힘 받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나가진 못했어요. 예. 그 분란의 와중에 끼기 싫다는 비겁함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이 뭐 팔려 있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게 못 도와주는 게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것과 관계없이 맞아요. 네. 어쨌거나 이거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정찬수라는 사람이 그 혼란한 와중에서 이걸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서 이걸 저질렀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예. 자기 돈을 내서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를 지지하고 그의 그 취재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적은 돈이나마 그걸 만들어서 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귀한 영화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귀한 영화입니다. 네.